천공추 빨리 좀 주시오. 지금 중동에서는 사우디, UAE, 이라크까지 한국 미사일을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누적 수출 규모만 12조 원. 한때 무기를 수입만 하던 한국이 이제는 중동 강국들이 먼저 전화를 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성과 뒤에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가 무기뿐 아니라 핵심 기술까지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주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지키면서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주요 군사시설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곧바로 보복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만 겨냥한 게 아닙니다. 사우디 리야드, 쿠웨이트 국제공항, 바레인 마나마, UAE 아부다비까지 걸프만 전역이 동시에 공격받습니다. UAE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UAE를 겨냥한 공격만 탄도미사일 537발에 드론 2256기, 1970년대 에너지 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이 벌어지면서 중동 전체가 공포에 빠집니다. 이때 UAE, 아부다비의 알다프라 공군기지에서 무언가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한국산 천궁2입니다. 항공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까지 다양한 공중 위협을 동시에 막아낼 수 있는 국산 중거리 요격 무기체계입니다. 하늘 전체를 동시에 감시하는 전자눈이 100km 밖에서 적 미사일을 잡아내고 날아가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방식으로 요격합니다. 이 천궁2, 고작 2개 포대가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96% 요격 성공. 순항미사일은 8발 전부 격추해서 100% 성공률을 기록합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해외 실전에서 싸운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첫 실전에서 이 정도 성적을 낸 겁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사일 방어하면 미국 패트리엇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가격이 40억에서 60억 원입니다. 천궁2는 한 발에 15억 원, 가격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성능은 실전에서 증명됐는데 가격은 훨씬 싸다. 중동 입장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보내는 공격 중에는 수천 달러짜리 드론도 섞여 있습니다. 수천 달러짜리 드론 하나를 격추하는데 60억짜리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참새 잡으려고 대포를 쏘는 격이죠. 이런 식으로 방어하다가는 요격하는 쪽이 먼저 파산합니다. 천궁2는 이 비용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무기를 제때 못 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위기까지 동시에 터지면서 미국 방산업계가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도 방공미사일 긴급 증산을 결정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방공미사일이 모자랍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공급을 기다릴 수 없다. 6주간의 공습으로 방공 시스템 재고가 바닥나고 있는데 미국한테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걸프 국가들이 공급선을 다변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대안의 중심에 천궁7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계약이 줄줄이 터집니다. UAE가 약 4조 2,900억 원에 10개 포대를 삽니다. 사우디가 약 4조 2천억 원에 10개 포대를 계약합니다. 이라크까지 약 3조 7천억 원어치 계약을 체결합니다. 중동 3개국 무적 수출 규모만 12조 원을 넘겼습니다. 한때 무기를 수입만 하던 나라가 중동 강국들한테 빨리 좀 달라는 전화를 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6년 3월에는 상황이 너무 급해서 한국 예비재고에서 요격탄 30여 발을 긴급으로 빼냅니다. UAE 공군 수송기가 대구 기지에 직접 와서 실어갔습니다. 한국 기술진 6명도 현장에 긴급 투입됩니다. 사우디도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한화와 LIG 넥스원에 연일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96% 요격률에 가격도 4분의 1, 중동 입장에선 안 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우디가 단순히 무기만 사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사우디가 천궁2를 사면서 내건 조건, 이걸 들으면 자부심이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우디는 단순히 천궁2를 사겠다고만 한 게 아닙니다. 사우디와 UAE가 KF-21 전투기의 파생형 개발에
기술 이전을 전제로 수조 원대 투자 의향까지 내비치면서 대규모 방산 협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 생산기지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돈을 줄 테니 기술을 달라, 이런 구조입니다. 현재 기술 이전 보도는 KF21에 집중되어 있지만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게 있죠. 그러면 천궁추 소스코드도 넘기는 거 아니야? 이 걱정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기술 이전의 문은 하나만 열려도 나머지가 따라 열리기 때문입니다. 소스코드가 뭔지부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에도 두뇌가 있습니다. 하늘 전체를 동시에 감시하는 전자눈이 적의 미사일을 찾아내고 동시에 40개를 추적하는 과정. 우리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듯 정확하게 표적에 충돌하는 과정. 이 모든 걸 제어하는 핵심 프로그램이 바로 소스코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기의 분을 설계도입니다. 천궁추가 실전에서 96%라는 놀라운 요격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밀이 전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줄 서서 먹는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손님이 처음에는 재료를 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레시피를 통째로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유도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테니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옆에서 같은 음식을 더 싸게 팔기 시작합니다. 소스 코드를 넘긴다는 건 이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가 넘어가면 상대국은 우리 무기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역설계를 통해 독자적으로 개량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결국 한국 없이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수출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자가 됩니다. 지금 12조 원어치를 팔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10년 뒤에는 그 나라가 더 싼 가격으로 우리 고객을 뺏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괜한 걱정이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을 겪어봤습니다. 반도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기술을 이전하고 협력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나눴더니 어느새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기술을 넘기는 순간 동반자였던 상대가 경쟁자로 바뀌는 것. 우리는 산업 곳곳에서 이미 여러 번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방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방산은 더 위험합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시장 점유율 싸움이지만 무기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이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소스코드 제공에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현재 소스코드를 달라는 보도는 KF-21 전투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천궁추를 포함한 핵심 무기체계 전체에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한화 시스템이 사우디에 납품하는 다기능 레이더 계약만 8,600억 원입니다. 한화그룹 전체로 보면 부품 공급 계약이 1조 4,770억 원에 달합니다. 이만한 규모의 거래에서 핵심 기술까지 넘겨버리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체를 잃게 됩니다. 12조 원짜리 거래가 아니라 12조 원짜리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술을 안 주면 수출이 끊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을 지키면서 돈을 더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뚜껑을 열 수 없게 잠그고 완성된 무기만 납품하는 겁니다. 소스 코드는 넘기지 않습니다. 레이더가 어떻게 적기를 추적하고 미사일이 어떤 경로로 날아가는지 그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은 철저히 봉인합니다. 지금 천궁추를 만드는 LIG 넥스원은 올해 매출 5조 원 돌파가 전망됩니다. 이 회사가 미국의 현지 법인 LIG 디펜스 US까지 세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 한국 방산기업으로는 두 번째 미국 직접 진출입니다. 올해 2월에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에서 천궁을 비롯한 다층 방어 통합 솔루션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핵심 기술을 넘기지 않아도 세계 무대에서 이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장기 계약으로 묶는 겁니다. 프린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프린터 자체는 싸게 팔아도 잉크 카트리지로 수십 년 수익을 만들잖아요. 무기도 똑같습니다. 천궁추를 납품한 뒤에도
레이더 점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를 한국에서만 할 수 있게 하면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됩니다. 실제로 올해 3월 이란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한국 기술진 6명이 UAE에 긴급 급파됐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점검하고 운용을 지원한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을 쥐고 있는 나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우디가 아무리 소스코드를 원해도 이 구조 안에서는 한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지금 벌어들인 수익으로 다음 세대 무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천궁2의 다음 버전인 천궁3는 더 멀리, 더 높이 요격할 수 있는 체계인데 2034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12조 원이 넘는 수출 실적이 바로 이 차세대 무기 개발의 재원이 됩니다. 현재의 성공이 미래의 기술 격차를 벌리는 투자금이 되는 구조인 거죠. 상대가 지금 사간 천궁2를 분석할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그 다음 단계로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역량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LIG 넥스원에 1조 4,770억 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다기는 웨이더 계약만 8,600억 원어치를 따냈고요. 이건 단순히 주문이 많아서 바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에서는 천궁2 인도 일정을 앞당겨달라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UAE도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어 합니다. 기술을 쥐고 있는 쪽이 갑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궁2는 실전에서 96%라는 요격률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패트리엇의 4분의 1 가격의 성능은 맞먹으니 중동 강국들이 줄을 서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소스토드, 그러니까 무기의 두뇌, 설계도만큼은 절대 내줘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도 조선도, 디스플레이도 한 번 넘긴 기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실수를 방산해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을 지키면서 파는 것, 유지보수로 장기 수익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수익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한국 방산이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는 길입니다. 무기를 수입만 하던 나라가 중동이 줄을 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기술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한국 방산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천궁2 빨리 좀 주시오. 지금 중동에서는 사우디, UAE, 이라크까지 한국 미사일을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누적 수출 규모만 12조 원. 한때 무기를 수입만 하던 한국이 이제는 중동 강국들이 먼저 전화를 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성과 뒤에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가 무기뿐 아니라 핵심 기술까지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주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지키면서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주요 군사시설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곧바로 보복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만 겨냥한 게 아닙니다. 사우디 리야드, 쿠웨이트 국제공항, 바레인 마나마, UAE 아부다비까지 걸프만 전역이 동시에 공격받습니다. UAE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UAE를 겨냥한 공격만 탄도미사일 537발에 드론 2256기, 1970년대 에너지 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이 벌어지면서 중동 전체가 공포에 빠집니다. 이때 UAE, 아부다비의 알다프라 공군기지에서 무언가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한국산 천궁2입니다. 항공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까지 다양한 공중 위협을 동시에 막아낼 수 있는 국산 중거리 요격 무기체계입니다. 하늘 전체를 동시에 감시하는 전자눈이 100km 밖에서 적 미사일을 잡아내고 날아가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방식으로 요격합니다. 이 천궁2 고작 2개 포대가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96% 요격 성공. 순항 미사일은 8발 전부 격추해서 100% 성공률을 기록합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해외 실전에서 싸운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첫 실전에서 이 정도 성적을 낸 겁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사일 방어하면 미국 패트리엇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가격이 40억에서 60억 원입니다.
천궁추는 한 발에 15억 원, 가격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성능은 실전에서 증명됐는데 가격은 훨씬 싸다. 중동 입장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보내는 공격 중에는 수천 달러짜리 드론도 섞여 있습니다. 수천 달러짜리 드론 하나를 격추하는데 60억짜리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참새 잡으려고 대포를 쏘는 격이죠. 이런 식으로 방어하다가는 요격하는 쪽이 먼저 파산합니다. 천궁추는 이 비용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무기를 제때 못 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위기까지 동시에 터지면서 미국 방산업계가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도 방공미사일 긴급 증산을 결정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방공미사일이 모자랍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공급을 기다릴 수 없다. 6주간의 공습으로 방공 시스템 재고가 바닥나고 있는데 미국한테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걸프 국가들이 공급선을 다변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대안의 중심에 천궁7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계약이 줄줄이 터집니다. UAE가 약 4조 2,900억 원에 10개 포대를 삽니다. 사우디가 약 4조 2천억 원에 10개 포대를 계약합니다. 이라크까지 약 3조 7천억 원어치 계약을 체결합니다. 중동 3개국 누적 수출 규모만 12조 원을 넘겼습니다. 한때 무기를 수입만 하던 나라가 중동 강국들한테 빨리 좀 달라는 전화를 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6년 3월에는 상황이 너무 급해서 한국 예비재고에서 요격탄 30여 발을 긴급으로 빼냅니다. UAE 공군 수송기가 대구 기지에 직접 와서 실어갔습니다. 한국 기술진 6명도 현장에 긴급 투입됩니다. 사우디도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한화와 LIG 넥스원에 연일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96% 요격률에 가격도 4분의 1, 중동 입장에선 안 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우디가 단순히 무기만 사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사우디가 천궁추를 사면서 내건 조건, 이걸 들으면 자부심이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우디는 단순히 천궁추를 사겠다고만 한 게 아닙니다. 사우디와 UAE가 KF-21 전투기의 파생형 개발에 기술 이전을 전제로 수조 원대 투자 의향까지 내비치면서 대규모 방산 협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 생산기지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돈을 줄 테니 기술을 달라, 이런 구조입니다. 현재 기술 이전 보도는 KF-21에 집중되어 있지만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게 있죠. 그러면 천궁추 소스코드도 넘기는 거 아니야? 이 걱정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기술 이전의 문은 하나만 열려도 나머지가 따라 열리기 때문입니다. 소스코드가 뭔지부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에도 두뇌가 있습니다. 하늘 전체를 동시에 감시하는 전자눈이 적의 미사일을 찾아내고 동시에 40개를 추적하는 과정. 우리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듯 정확하게 표적에 충돌하는 과정. 이 모든 걸 제어하는 핵심 프로그램이 바로 소스코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기의 분을 설계도입니다. 천궁추가 실전에서 96%라는 놀라운 요격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밀이 전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줄 서서 먹는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손님이 처음에는 재료를 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레시피를 통째로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유도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테니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옆에서 같은 음식을 더 싸게 팔기 시작합니다. 소스 코드를 넘긴다는 건 이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가 넘어가면 상대국은 우리 무기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역설계를 통해 독자적으로 개량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결국 한국 없이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수출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자가 됩니다. 지금 12조 원어치를 팔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10년 뒤에는 그 나라가 더 싼 가격으로 우리 고객을 뺏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괜한 걱정이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을 겪어봤습니다. 반도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기술을 이전하고 협력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나눴더니 어느새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기술을 넘기는 순간 동반자였던 상대가 경쟁자로 바뀌는 것. 우리는 산업 곳곳에서 이미 여러 번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방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방산은 더 위험합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시장 점유율 싸움이지만 무기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이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소스코드 제공에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현재 소스코드를 달라는 보도는 KF-21 전투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천궁추를 포함한 핵심 무기체계 전체에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한화 시스템이 사우디에 납품하는 다기능 레이더 계약만 8,600억 원입니다. 한화그룹 전체로 보면 부품 공급 계약이 1조 4,770억 원에 달합니다. 이만한 규모의 거래에서 핵심 기술까지 넘겨버리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체를 잃게 됩니다. 12조 원짜리 거래가 아니라 12조 원짜리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술을 안 주면 수출이 끊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을 지키면서 돈을 더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뚜껑을 열 수 없게 잠그고 완성된 무기만 납품하는 겁니다. 소스 코드는 넘기지 않습니다. 레이더가 어떻게 적기를 추적하고 미사일이 어떤 경로로 날아가는지 그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은 철저히 봉인합니다. 지금 천궁추를 만드는 LIG 넥스원은 올해 매출 5조 원 돌파가 전망됩니다. 이 회사가 미국의 현지 법인 LIG 디펜스 US까지 세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 한국 방산기업으로는 두 번째 미국 직접 진출입니다. 올해 2월에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에서 천궁을 비롯한 다층 방어 통합 솔루션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핵심 기술을 넘기지 않아도 세계 무대에서 이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장기 계약으로 묶는 겁니다. 프린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프린터 자체는 싸게 팔아도 잉크 카트리지로 수십 년 수익을 만들잖아요. 무기도 똑같습니다. 천궁추를 납품한 뒤에도 레이더 점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를 한국에서만 할 수 있게 하면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됩니다. 실제로 올해 3월 이란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한국 기술진 6명이 UAE에 긴급 급파됐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점검하고 운용을 지원한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을 쥐고 있는 나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우디가 아무리 소스코드를 원해도 이 구조 안에서는 한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지금 벌어들인 수익으로 다음 세대 무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천궁추의 다음 버전인 천궁3는 더 멀리, 더 높이 요격할 수 있는 체계인데 2034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12조 원이 넘는 수출 실적이 바로 이 차세대 무기 개발의 재원이 됩니다. 현재의 성공이 미래의 기술 격차를 벌리는 투자금이 되는 구조인 거죠. 상대가 지금 사간 천궁추를 분석할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그 다음 단계로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역량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LIG 넥스원에 1조 4,770억 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다기능 레이더 계약만 8,600억 원어치를 따냈고요. 이건 단순히 주문이 많아서 바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에서는 천궁추 인도 일정을 앞당겨달라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UAE도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어 합니다. 기술을 쥐고 있는 쪽이 갑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궁추는 실전에서 96%라는 요격률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패트리엇의 4분의 1 가격의 성능은 맞먹으니 중동 강국들이 줄을 서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소스토드, 그러니까 무기의 두뇌, 설계도만큼은 절대 내줘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도 조선도 디스플레이도 한 번 넘긴 기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실수를 방산에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을 지키면서 파는 것, 유지보수로 장기 수익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수익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한국 방산이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는 길입니다. 무기를 수입만 하던 나라가
중동이 줄을 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기술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한국 방산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